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키로 한 것을 놓고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를 다루게 될 경우 이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에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야당 단독의 결정인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그간의 내란죄 운운이 선동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몇몇 의원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뻔뻔하다. 이렇게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두고 이렇게 왜곡하더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 같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뻔뻔한 거짓말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뇌물죄, 강요죄, 형법상 범죄 여부,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는데 그때 국회 소추 단장이 권성동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논리가 같은 거죠.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2017년의 권성동을 2025년의 권성동이 공격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위에 관한 재판이고 징계 절차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범죄가 이게 범죄 사실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때문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 자체를 뺀 건 아니고 그건 다 남아 있고 다만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 헌법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탄핵 재판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는 방향의 소추 사유를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뭐 그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권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정도의 의견을 내서 그거를 국회 소추단이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헌재가 그걸 수용할지 여부는 이제 14일 날 본 기일이 시작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모든 절차에 다 비협조적이고 어떻게든 이걸 지연하기 위해서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법 위반 여부를 내란죄, 그러니까 형법상의 내란죄 여부를 탄핵 심판에서 다루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온갖 증인들 증거들 다 신청하면서 증거 조사를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형사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즉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들어서 또 헌법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까봐 아마 국회 소추단에서는 그걸 좀 간명하게 헌법 위반 여부로 그 단순화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내란 행위 자체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뺀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의미를 호도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의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2016년에도 강요죄 뇌물죄 뺐으니까 그때도 그런 주장했거든요. 그때도 이거 탄핵 소추부터 다시 해야 된다 국회에서. 근데 헌재가 이런지 알고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제 내란죄가 이게 탄핵 소추안에 없었다면 국회에서 통과조차 안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권인석 대변인. 네. 그런데 그때 그 찬성표 던졌던 김재섭 의원하고 3명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이거 내란죄 빠져 있더라도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로 자기들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표 던졌을 거라고 또 주장을 하거든요. 이 당내 진짜 생각이 뭐예요?
어쨌건 그 12월 3일부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내란입니다. 내란. 그래서 심지어 오늘도 최상목 대행한테도 제2의 내란을 하고 있다라고 또 규정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네에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해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해서 한 사람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웠는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사실 도둑질은 없었고요. 뭐 훔쳐간 건 없고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국민들이 기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그 탄핵소추 안에 1번이 내란이었습니다. 1번이 내란이에요. 38번이나 내란이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째, 내란이라고 할 수가 없나 보다. 또는 여기에 자신이 없나 보다라는 것이거든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내란죄가 구성되는 건데 형법에 거기까지 다투기가 어려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법은 빼고 헌법만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 위반만 다투게 되면 어떤 조항만 남느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방해했느냐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내란의 행위가 다 그대로 담겨 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 자체가요 헌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따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장 핵심이었던 제일 중요한 거를 싹 빼버리면서 저 2007년에도 그랬습니다.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께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헌재가 이제 이걸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의원의 부역자가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지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홍 시장이야 계엄령 그다음에 이제 탄핵도 이제 찬성을 안 한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유승민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은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또 탄핵도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는데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 그런데 그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일 것 같다. 그래서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하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가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죠. 전제가 잘못됐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전제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 예, 그렇죠. 그 유승민 의원 뭐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건 법적인 얘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범했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돈을 뺏어갔어요. 그럼 이거를 고발할 때는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속여서 돈을 얼마를 가져갔습니다라는 사실관계를 고하면서 그러니까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부분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게 형법상의 347조의 사기죄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처벌법으로 가야 된다.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내란 행위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내란 행위라는 사실관계 소추 사유는 그대로 있고 이것을 법적 관점에서는 위헌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형법에 위반하는 위법적인 것도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률 적용에 대한 것 중에 형법 위반, 형법 87조만 빼겠다는 겁니다. 쟁점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사유를 철회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은 이걸 빼던 더하던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할 몫입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를 뺐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는 뭐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 뭐 이거 일견 어느 정도 주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그대로고요. 법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헌법 위반에 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형법 87조 위반까지도 볼 것이냐, 이거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뺐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된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도잖아요. 탄핵 심판은 주되게
고위공무원의 어떤 징계 절차에 가까운 것이고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 이걸 중점적으로 좀 보겠다는 것이고 내란 행위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 가서 이거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뭐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의견 좀 공감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형법, 뭐 헌법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형법도 중요하고 뭐 헌법의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탄핵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는 결국 민심의 심각한 위반이 기본되어야지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수많은 혐의들이 있었어요. 탄핵 소추문 보면. 근데 핵심 쟁점은 결국 뭐 국정농단,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문을 봐도 결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계엄 그리고 이 계엄 사태를 발동한 것이 내란이다. 이게 이 탄핵 소추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 쟁점을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그 지난 박근혜 탄핵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바꾸는 거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의견을 근거로 그때와 지금이 뭐 비교를 하는 것은 전 다소 좀 비로한 그런 좀 농구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냐. 지금 저희 당과 저희 당의 지지자들은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해야 되냐.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가장 엄정하고 또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려돼서 진행돼야 될 어떤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빨리 뭐 묻지마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묻지마 탄핵이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겠죠.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 텐데 걱정하실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란죄 빼가지고 탄핵 소추의 논리가 헐거워졌다면 그 또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건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국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한 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뺀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 공수부대가 그렇게 그 총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행위가 위헌적 행위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의한 행위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심판 속도를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이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재판 일정이 쫓기는 그런 이 특수한 상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선택한 건데 이게 위법한 거냐 내지는 그로 인해서 애초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예전에 자기가 했던 건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다. 권성동이 말하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근혜 때 뇌물죄, 강요죄 등 다 뺐던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박근혜 때도 이걸 변경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랬다고 또 반복하는 게 맞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사유 정리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내란 갖고 탈행몰이 했는데 이거 말이 되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내란죄도 같이 판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발악으로 여론전에 승부 걸어보겠다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뭐 반면에 이재명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결국 이 헌재가 이제 어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란죄 부분을 이제 거기서 덜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이재명 포비아랄까요? 이런 게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 올 텐데 조금이라도 어떤 시간을 벌겠다는 아니면 또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또 계산이 또 작동하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 댓글도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거 뭐 한 달 뭐 늦추고 한다고 그게 대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걱정할 거 없다, 그게 더 유리하다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그 제일 중요한 재판 세 가지 꼽으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파면할지 하는 재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법대로 원칙대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란 행위가 있었냐 그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 제기하고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내란 죄만 형법만 빼겠다라는 궤변을 하시는데 내란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는요. 그것이 규정되는 건 형법 87조밖에 없어요. 헌법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란인지 아닌지 이게 뭐가 내란인지를 보려면 형법 87조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판명할 길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만 가지고서는 이 대통령의 12월 3일 그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비상계엄의 요건하고요 국회 해제 요구권 그걸 방해했는데 그거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행위를 탄핵 판단할 사유가 수가 충분하다고 없습니다. 봐요. 근데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예. 그거를 심판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중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하면서 그건 빼놓고서 하겠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만 가지고도 하면할 수 있다는 벌써 예단을 갖고 있나 보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자, 실제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 탄핵 소추 의견서 대목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폭동하는 내란 죄를 저질렀다. 내란이 실질적인 위헌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장현주 네. 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내란죄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법률적 지식이 뭐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깊지 않으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걸 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일단 이게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법률 적용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각자의 주장은 각자의 주장일 뿐이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비상계엄을 내린 것만으로도 지금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건 헌법 77조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건 헌법 77조 4항이고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무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헌법 89조 5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헌법 82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 적용에 의해서 헌법 위반임을 보겠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든지 지금 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두 건의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내란죄를 빼도 헌법 수호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자 반면에 그럼 처음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써야지 내란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탄핵 여론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 재판은 본질이 여론 재판 아닌가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14일 첫 변론기를 엽니다. 정식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8인 체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이제 헌재가 판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문재용 부대변인 예측이 어려운데. 예측이 어려운데요.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금 민주당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가 하나 생기는 의문이 한덕수 총리는 대체 무슨 죄일까? 정확하게 무슨 죄로 탄핵이 된 것일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정확하게 내란을 동조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탄핵이 됐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탄핵을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지금 꼭 필요하게 꼭 제기가 돼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나 총리를 탄핵할 때는 정부라는 것이 유기체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또 탄핵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의사결정이 미치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총리를 탄핵을 해놓고
대통령 그 탄핵 소추문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논리 모순에서 가져오는 이 혼란스러움, 이걸 아까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잘못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 졸속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밀어붙이기로 뭐 혐의는 있다, 내란죄만 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설명은 국민들도 상당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14일 화요일 이제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다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또 공수처 내란 수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 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소원 등등 이런 게 또 다 다뤄지고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 검토, 증인 채택 이것도 이제 논의가 되는데,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좀 의견을 밝히겠죠.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요. 네. 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죠. 제일 지금 그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그게 이제 정당했느냐부터 그 결정 내려주시고 하나하나 작더라도 시급한 것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정부의 상태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빨리 풀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 다 헌재로 가 있습니다. 네. 헌재가 국가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고도의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그 추천한 3명, 선출한 3명 중에 무조건 여야 합의한 거니까 다 임명해라. 이거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은 한 명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로 다시 선출해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월 18일 되면 이제 이미선 재판관 등 이제 물러나기 때문에 8인 체제가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8일 이전에는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낼 거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는데, 현재 이 매주 화목 그 집중 심리를 합니다. 설 연휴 1월 5째 주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추가 기일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면 5차례 변론만 마치고 결론을 빨리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2월 안에 결론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 17차례 변론 기일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범죄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사실 단순하거든요, 쟁점이. 그래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다퉈도 그걸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속셈이나 계산은 어쨌든 4월 18일 이후까지 끌어서 헌법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무정부 사태를 만들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시스템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변론 그 설을 뭐라고 냈냐면,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다 정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소의 이익이 없다, 각하돼야 된다. 그리고 180일 동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사 기일인데 전체를 보장해야 된다. 우리 청구인 측은 단 하루도 양보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내지는 뭐 야당을 향해서 정당하고 정상적인 절차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야말로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타당한 항변을 하고 타당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억지도 되지 않는 궤변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너무 불성스럽습니다. 네. 댓글에 어차피 내란죄 빼고 나면 위헌 여부 판단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2월 안에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간절히 바라는 거겠지. 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요. 항소심도 원래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3개월 안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심판에서 그거를 2달 만에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 헌재가 180일 안에 하게 그 법에 돼 있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